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김건희 여사와는 만나거나 최근에 통화하거나 한 사실은 언제쯤입니까? 제가 만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 동기 모임이 2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예, 그 동기 모임에서 제가 갔었는데 그게 저기 짐 사저로 나가기 전에 짐 싸고 있을 때 동기들 모임이 거기서 차담을 잠깐 했는데 관저에서 있었습니까? 예 갔는데 그때 그러니까 관저에서 대학 동기 모임을 2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번 했는데 한 번은 다른 곳이고 한 번은 관저에서 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입니까? 짐 사서 나가기 전인데 아마 그때 제 기억에는 일요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짐 싸서 나기 며칠 전쯤입니까? 제가 그 동기들이랑 갔을 때 짐을 싸고 있었는데요. 날짜로 보면은 짐 싸서 나가기 한 4, 5일 전입니까? 예, 며칠 걸린다고 저기 네.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을 만났는데 한 번은 관저에서 만났고 한 번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한 번은 취임 이후에 한 번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그것은 저기 저쪽에 제 기억에 삼청동 쪽에 있는 그 한옥 같은 안가였습니까? 예, 한옥 예. 그러면 거기가 비상겸 직후에 이완규, 김주연, 이상민 등이 만났던 그 안가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서석구 증인. 예. 지금 김건희 만난 날이 관저에서 만났다 그랬죠? 만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초대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동기들과 거기 갔는데 먼저 손님이 계셔서 이게 마당으로 이제 나갔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거기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잠깐 인사하지 그러냐 이렇게 해서 아마 잠깐 나와서 그냥 목례만 하고 들어가서 뭐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안 만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제가 이렇게 김건희는 그렇게 만났고 예. 친구들이 왔으니까 김건희가 나와서 인사했고 예. 윤석열하고는 모임을 같이 했다 이런 얘기죠? 모임이 아니고 그냥 뭐 한 시간 정도 차담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이 탄핵이 됐고 그 공간은 아주 중요한 증거의 공간인데 그 증거의 공간 동안 몇 날 며칠을 안 나오면서 증거가 소멸되고 있다. 그리고 물을 도대체 몇 리터를 썼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과정에 요리사 모자를 쓴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갔다가 새벽 1시까지 불야성을 이뤘던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그 관저에 붙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서석구 변호사예요. 그리고 아주 절친의 친구이고 아까 말했듯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후원금을 가장 먼저 낸 사람이고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이 법적인 것을 논의하고 상의하고 서석구가 아니면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대학 동기 누굽니까? 서울대 법학과 그 동기들 아닙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조희기하고 또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한독수랑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든 교집합은 서석구예요. 그럼 이게 아니다라고 오늘 와서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훨씬 가까운 것만 드러났어요. 다른 것은 수사로 드러나겠죠. 지금 핸드폰 바꿨습니까 혹시? 안 바꿨습니까? 예, 바꾸잖아. 그러면 핸드폰 관련한 내역을 낼 수 있겠네. 뭐, 통화 내역들을 예. 저희들에게 제출해 줄 걸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3일 조의대 없는 조의대 청문회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윤석열의 대학 동기이자 김앤장 수석 변호사로 잘 알려진 서석호가 증인으로 출석해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파면된 대통령이 관저와 안가에서 서울대 법대 동기 모임을 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국민의 혈세를 알뜰하게 써가며 파티를 연 겁니다. 이제는 사람으로도 보이지 않는데요. 파면당에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일주일이나 버텨가며 광란의 파티를 열은 건데 이런 도른자가 대통령이었던 거죠. D-20일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 3일차 국힘당은 더욱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대체 이런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대통령 후보를 내놓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도 내란 수고에 윤석열을 비호하며 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는데요. 오로지 믿는 거라고는 윤석열 열혈 지지자들 뿐인 겁니다.
국힘당은 여전히 윤석열과 거리를 두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윤석열 측은 친윤계를 통해 의견을 듣고 있다며 당에서 요구하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윤석열이 당을 자진 탈당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친윤계 의원들은 윤석열에게 팬덤이 있다며 탈당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평소 윤석열과 자주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진 서정국 변호사는 윤석열이 친윤석열계 등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당에서 탈당을 요구하면 따를 결심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당내 친윤계 의원들은 탈당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감탄고토식 정치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즉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정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친윤계 의원은 윤석열에게도 팬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즉답을 피했는데요. 그는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하며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윤석열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만약 윤석열이 자진 탈당을 판단해 주신다면 당으로서는 여러 고민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탈당을 희망했습니다. 한 국힘당 의원은 탈당 문제는 윤석열이 아닌 김문수 후보가 정리할 문제라며 당사자가 결론을 내지 않은 채 모르겠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 선대위에 윤석열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합류했습니다. 정광훈이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에서 공천을 받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쳐왔던 석동현이 김문수 선대위에 합류한 것에 당내에서도 탄식이 터져나왔는데요. 이 집단에는 정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석동현이 웬 말입니까? 아예 이 대선은 포기한 게 아닐까 싶은데요. 누굴 데리다 놓든지 우리가 알 바는 아니지만 이게 최선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힘당 어느 쪽이든 힘을 모으기 위해 석동현을 임명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상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도 실은 우리 장삼이사 민초들의 맞아요. 예. 그 애국심이었다. 국민의힘의 조직력이나 공력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네. 이번은 더하다. 지금 보수우파 애국 시민들 또 아스팔트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시민분들을 다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어제 후보님과 박대출 총장에게 얘기해서 다 동의를 받았고요. 후보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광장 세력과 함께 하겠다.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바로 그 광장 세력과의 연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광장 세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김문수 후보는 선대위를 꾸리면서 자유통일당 출신 인사들에게 직접 연락해 합류를 요청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아주 보기 좋습니다. 윤석열과의 절연 등 탄핵과 매듭을 짚고 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의 최측근을 선대위에 합류시킨 것은 의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힘당 한 의원은 이건 어이없는 일이라며 윤석열과 절연하지 않겠다는 인사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의원은 시원하게 패배하자는 얘기라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힘당은 윤석열 정부 2인자를 내세워 경선 결과마저 뒤엎으려 했던 단일화 파동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인데요. 국힘당 경선 4강에서 탈락하고 탈당한 뒤 미국 하와이로 떠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당과의 관계를 언급한 팬클럽 소통방 게시물에 고쳤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댓글을 달며 두 번 탄핵당한 당과는 절연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힘당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 발끈했는데요. 당에서 두 번 대권 도전, 수차례 국회의원 한 분이 이제와 이러면 되냐며 인신공격으로 맞받아친 겁니다. 당내 경선은 물론 그 경선 결과를 부정한 단일화 파문에서 쌓인 감정의 앙금이 태평양을 넘나든 설전으로 이어졌는데요. 경선 탈락 후보들이 당 캠프에 합류하는 관례를 깬 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만은 아니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반 이재명 활동을 하면서도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았는데요. 단일화 파문의 후유증은 캠프 밖뿐 아니라 캠프 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캠프 관계자는 한덕수 전 총리로 단일화될 걸 가정해서 구상했던 선대위로 알고 있었다며 정작 후보가 된 김문수 측 사람이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때문에 김문수 후보 측 인사들과 한덕수 전 총리 측 인사들이 후보 메시지 등을 두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국힘당은 이 같은 캠프 내 갈등설에 대해 한마음으로 합심해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밝혔는데요.
취임을 앞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내정자는 경선 과정의 상처를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했지만 헌정사상 유례없는 후보자 바꿔치기 파문의 후유증은 3주 남은 선거 기간 동안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죠. 사실 이들은 대선이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가 그들의 최종 목표인데요. 당에 기반 없는 김문수로서는 끝까지 버티기 하고 있는 권성동에게 잡혀먹을 가능성이 큰데요. 뭐 어찌됐건 이 위원정당의 최후는 해산이 될 겁니다. 그게 정의인 거죠. 그게 역사의 단죄가 될 겁니다. 룸살롱 판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지규현 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즉각 배제하고 감찰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밝히는 국회 청문회에서 귀를 의심케 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내란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아왔다는 충격적인 의혹입니다.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 사진에는 지규현 판사의 얼굴이 선명합니다. 사진이 찍힌 장소가 서울 강남에 있는 최고급 룸사롱이라는 사실도 민주당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지규현 판사에게 묻겠습니다. 고급 룸살롱 드나들면서 젊은 여성들과 고급 양주를 즐기는 50대 판사는 정상입니까? 술값과 접대비는 본인이 직접 냈습니까? 판사 월급으로 감당이 되기는 합니까? 민주당이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룸살롱 비용은 지규현 판사가 아니라 동석자가 부담했다고 합니다. 해당 룸살롱은 서너 명이 술자리를 즐길 경우 4,500만 원은 좋게 나오는 곳입니다. 대법원 규칙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불법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금 당장 지규현 판사의 재판 업무를 배제하십시오.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의혹이 짙은 판사에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이 걸린 내란 재판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란 세력이 지규현 판사의 약점을 쥐고 재판에 개입한다면 누가 감당하고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란 가담 피의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란 수괴로 지목된 자만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을 풀어주고 윤석열의 언론 노출을 막아주고 비공개 재판을 고집하는 기이한 상황이 지규현 판사의 약점과 무관하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의혹을 방치하면 음모론만 커지기 마련입니다. 현직 판사, 그것도 내란 사건 재판장의 룸살롱 접대 의혹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재판 결과의 권위를 위해서라도 지규현 판사는 내란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지규현 판사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마땅하지만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법부의 신속한 재판 배제 그리고 철저한 감찰 실시를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주저할 경우 사진 공개를 포함한 추가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합니다.